액션러닝의 기본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션러닝의 기원입니다. 액션러닝은 미국의 레거 르반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레거 르반스의 아버지는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대해 조사했던 조사관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설계의 단계에서 아주 사소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말단 설계사가 당시 최고의 설계사에게 그 결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나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하던 중 1급 항해사 역시 함께 운항하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의 경험에만 의지해서 빙산을 무시했습니다. 이에 타이타닉호는 빙산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침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르반스의 아버지는 르반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르반스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기업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기업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던 중 기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조직이 자꾸만 마찰을 겪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과거의 아버지가 본인에게 들려주었던 타이타닉호의 침몰 원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된 결정적 이유였던 사소한 그러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기 일쑤이고 나아가 조직이 팀으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해 나가지 못했던 것이 르반스의 기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르반스는 팀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업에 적용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액션러닝은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국가, 교육단체까지 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강력한 도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액션러닝은 구성주의와 결합함으로써 기업과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 중심, 팀 중심 교수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액션러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러닝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하나의 문제 해결팀이 퍼실리테이터의 도움을 받아 핵심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를 문제 해결에 적용해보는 과정을 통해 개인, 팀, 조직이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액션러닝의 개념에서 보셨듯이 다음과 같은 6가지 요소들을 포함을 해야 합니다. 액션러닝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액션러닝은 어떠한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실제적 실행이 학습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액션러닝은 단순히 학습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현장에서 실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액션러닝은 학습보다 실행이 앞섭니다. 둘째, 학생들이 액션러닝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 보기 위해서는 적절한 학습 과제나 문제, 학생들이 팀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둠, 학생들의 학습을 조력하고 촉진할 수 있는 교수자, 즉 퍼실리테이터 등이 외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학습자들이 구성한 팀은 스스로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학습자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학습자 상호 간에 지속적인 질문과 성찰,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적인 조건도 필요합니다. 각 요소별로 한 걸음씩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과제나 문제는 가상적인 문제나 과제가 아닙니다. 실제 학습자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혹은 일어났던 상황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업의 경우 앞으로 발생할 것 같은 문제나 가상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기업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액션러닝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액션러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학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부나 교과 지식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바로 그것을 학습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션러닝은 제시된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팀을 기반으로 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성하는 팀은 대체로 4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습팀의 구성원들을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액션러닝을 연구하고 실천해 본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질적인 집단으로 학습팀을 구성하면 하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시선이 각각 달라서 다양한 의견과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혹시라도 학습팀 안에서 결정되는 해결책이 소수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어서 제시할 액션러닝의 세 번째 특징과도 연결됩니다. 학습자의 학습을 조력하고 촉진하는 교수자는 흔히 액션러닝 관련 연구나 저서에서 러닝 코치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혹은 퍼실리테이터라고도 합니다. 액션러닝을 설계하고 움직여가는 사람으로서의 교수자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보다도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한층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액션러닝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학습을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 주도적으로 설계,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이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교수자는 학습의 주도권을 본인이 쥐고 학습자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이 중심이었다면 액션러닝에서는 절대적으로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수자가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질문입니다. 교수자는 바로 이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이 학습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깨닫게 하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방법, 의사결정 방법 등을 동시에 제공하여 학습팀이 스스로 학습의 과정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만약 액션러닝의 과정에서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보다 창의적이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액션러닝은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전개됩니다. 이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며 모두가 참여하는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했던 방법대로 학습자들 간에 서로 활발한 질문을 주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은 대답을 생각하게 합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질문과 관련한 성찰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실행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질문, 성찰, 실행 의지 등은 새로운 학습을 유발시키고 결국 액션러닝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넷째, 액션러닝은 절대적이고 강력한 인파워링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강의실 상황에서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따르도록 한다면 학생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결정 권한을 학생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근한 위임서 같은 양식을 작성하여 교수자와 학생 상호 간에 모의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파워링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교수자가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하는 모든 권리까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 목표의 설정, 학습 전략의 구성, 수업 방법, 학습 매체와 환경, 평가 방법, 학습 부여 방법 등 전 영역을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학습자들이 생성한 어떠한 지식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모두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